자, 이제 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23분, 22분여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네. 큰 걸 하나 봐야죠. 예, 또. 시황 얘기 하나 그리고 그 밑에는 종목 로 포개기 들어갈까요?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SKIT는 내일 상장하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SKIT 한 30에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위로. 그럼 뭐 내일 아침에 얘기긴 한데 사실 뭐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죠. 뭐 그거에 관련된 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쪼그라든 것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섹터 내에서 뭔가 이제 돈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섹터 내에서 뭔가를 뽑아내 가지고 그쪽으로 좀 갔어야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네.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였었는데 움츠러들어 있는. 네,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는 좀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지난주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제 경기 민감, 시클리컬 이런 쪽은 다소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좀 네. 이제 횡보를 어느 정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뭐 내다보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봤던 이 장중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은 컨텐고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선물과 현물 간의 격차. 그렇죠. 그동안 계속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백워데이션이 많이 이루어졌던 네. 시장이 좀 역조된 그렇죠. 뭐 약간 이제 왜곡돼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근데 있었습니다. 비단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뉴욕도 좀 그런 그랬었죠. 경향이 있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이제 좀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서서히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 말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0.54 콘텐고를 좀 그리면서 그간에 보기 힘들었던 차익 거래도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이제 싼 거를 팔고 싼 거를 사고 비싼 거를 파는 이제 그런 좀 차익 거래도 좀 나타나는 현상도 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시장의 장중 변동성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본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공매도를 일주일간 3,700억 그리고 기관이 1,000억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4,000억 후반 정도 거의 5,000억에 가까운 공매도를 좀 보였습니다만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좀 낙폭이 좀 컸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좀 회복을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아까 언급드렸듯이 지난주까지 좀 움츠러들었던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장중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 변동성의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의 축소 의미는 구조적으로 반도체가 제자리를 걸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앞으로는 못 가더라도 뭐 계속 제자리를 좀 걸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튀어 올랐었던 종목들이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지난 주말 한 목요일부터 보이면은 이제 뭐 구리나 철이나 뭐 이런 원자재의 움직임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적 네. 발표도 거의 대부분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큰 상승이 보였던 건 맞는데 이게 이제 2분기도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 섹터들은 조금 이제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시장이 좀 제자리로 찾아가고 프로그램 매매도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좀 힘을 좀 응축하고 조금 그거를 좀 발휘할 그런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종목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제 바스켓으로 매매하지 않고 이 두 종목을 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매도를 했었던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는 바스켓 매매가 좀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구간에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난주에 좀 눌렸었던 종목들이 반등 대표적으로는
바이오나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시클리컬은 다소간 좀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좀 오늘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로이반트 IPO 소식이 다시 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 SK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목요일 금요일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이제 커머디티 쪽에서 아연과 구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냈죠. 그렇다면 고려아연과 LS 뭐 좋은 흐름 오늘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NS 쇼핑 저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오늘 또 공교롭게 이게 좀 겹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나왔었던 뉴스 중에 이제 시노팜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중국의 백신이죠. 그러니까 뭐 다들 중국 백신 나오면 맞을 거야. 뭐 하면은 이제 그건 좀 별개의 문제로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좀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간 시노팜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던 이제 바이오 리더스나 제놀루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어떤 좀 재료를 주가에 좀 녹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종목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리더스나 제놀루션은 좀 변동성 크게 아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고려아연이나 LS 같은 경우는 뭐 2% 3% 정도의 뭐 아연 가격과 구리 가격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좀 잔잔한 상승 이런 게 좀 볼 수 있겠고 NS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알아줄지. 그래서 모르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SK가 조금 눈길이 가는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종목 쭉 나열했잖아요. 저 중에 집중도 있는 기업을 저는 보실 건지. SK를 좀 보고 싶고요. SK 예. 로이반트. 예. 로이반트의 투자 근데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그만한 좀 이유는 다 있어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다 사연이 있기 있다. 때문에. 예. 그 중에 좀 로이반트 뭐 이게 약간의 대박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매크로 큰 거를 보고 그다음에 기업을 좀 더 알려고 압축 여기까지. 자, 잠시 그러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어디로 또 몰리시는지 또 리포트 나온 거 있는지 좀 정리하고 할까요? 권재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다시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정정해 드릴 거는 박형준 부산시장. 네.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네. 성함하고 직함이 조금 헛갈릴 때가 있죠.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장관, 예. 전연준 의장. 참, 그러다 보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바로는 잡아드려야 되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권재현 아나운서 기업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성함이 좀 헷갈렸어. 네. 제가 더 많이 틀리죠. 좀 종목을 좀 어여삐 봐주시기 바라고. 예, 종목 좀 H&M 같은 경우 아까 막 네네. 상위에 관심이 올라와 있던데 네. 괜찮겠나요? H&M 지금 그 전에도 좀 말씀드린 지금 이제 14조 뭐 좀 안 되죠. 14조 넘는군요. 한 15조 가까이 좀 되는데 지금 뭐 네. 분기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뭐 3조, 4조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뭐 PER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뭐 한 5, 6년 정도면은 기업의 가치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넘어서는 이제 그 정도의 좀 이 실적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근데 뭐 제가 들리는 쪽이 아까 다 나왔더라고요.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좀 후보에 오르는 기업들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인수를 하게 되면 글쎄 조금은 뭐 주가에는 좋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반도 국가이면서 좀 위에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로 갈 가능성은 없고. 근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산업은행 얘기 나왔지만 빨리 털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안고 돼야겠죠. 있을 그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은행은 은행일 뿐이니까. 네. 이제 과연 얼만큼 이제 이 해운 호황이 진행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도 이 H&M이 분기에 뭐 조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좀 더 잘 블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봐야죠. 싶은데. 그리고 또 해저 터널은 뭐예요? 해저터널. 갑자기 해저 터널이 있던데. 그게 이제 한일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해저 터널로 변이된 게 아닌가? 해저터널은 해저 터널은 아마 아니잖아, 우리. 국민적인 좀 정서가, 반감이 굉장히 커서 그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정치적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준비하라로 가볼까요? 네. 어떻게 좀 디테일이 필요하고 좀 좁혀갈 필요가 있는데. 스몰캡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스몰캡만 딱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절대적이다 보고 이 얘기를 선정해 해주신 거죠. 보는 그런 상황을 갖고 뭐 실적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딱 수치만 보고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5천억 미만 정도로 좀 봤고요. 이제 연속 순매수 종목들이 외국인들은 이제 다소 좀 경기 민감 섹터 쪽 산업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왔고 기관들은 좀 소비재, 의류, 화장품 뭐 이런 쪽에 좀 나왔었고 동시 순매수 보이는 것들도 약간 이제 그런 쪽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다른 좀 선입관을 배제하고 좀 종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수급이 깡패인 스몰캡으로 좀 이게 좀 해봤는데 네. 일단 모든 재료에 우선하죠 수급은. 그리고 그렇죠. 이제 공매도 시행에도 뭐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특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낮은 수준의 퀀트 기법을 써가지고 좀 골라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위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 이제 시가총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이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잘 끼어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번 좀 골라봤고요. 그 종목들을 좀 골라보니까 시가총액 5천억 미만으로 골라봤습니다. 알루코, 수산중공업, 해인 이렇게 좀 거래소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네. 경기 민감 섹터죠. 알루코는 아시다시피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수산중공업이나 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기계에 관련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는 이제 서한, 에스맥, 피닉스 소재 이게 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연속적인 좀 순매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또 차트들 좀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쪽은 거래소 쪽은 아무래도 좀 경기 민감 산업재 쪽은 맞는 것 같다라고 피닉스 말씀드립니다. 소재 개별주는 좀 뭡니까? 뭐 에스맥이나 피닉스 소재나 서한 뭐 이런 쪽 뭐 건설도 있고 네. 뭐 에스맥은 이제 IT 쪽이고요. 피닉스 소재도 이제 IT 쪽 소재 또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시가총이 좀 작습니다. 작네요. 네, 예. 작다 보니까 기관들이 들어오진 못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외국인 창구로 쓰일지언정 어쨌든 지속적인 좀 상승세 또 순매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뭔가 하겠고. 재료들이 조금 또 막 그렇죠. 팡팡 나올 수가 있는. 네. 근데 재료의 그 진위가 조금 애매모호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많죠. 네. 기관들 쪽을 또 살펴봤습니다. 기관들의 좀 이제 수급 상위 종목은 네.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낮아서 주가가 좀 오르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외국인 좀 전에 그거는 뭐야? 외국인 수급이 있다는 얘기. 외국인들만 사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요? 창구 외국인들만. 자체 때문에 그렇죠. 창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CFD일 수도 있고 진짜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기관이 어깃장 놓지 않을 만한 종목들을 이제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번에 기관 이번에는 기관인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종목들로 한번 봤더니 기관들은 이제 성창 기업 지주 아까 NS 쇼핑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땅이 네. 많은 기업입니다. 저기 다대포 일대가 뭐 거의 성창 기업 지주가 갖고 있는 땅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물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의류나 신발 이런 쪽에 OEM, ODM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고 또 코스닥 쪽에 보니까 맘스터치, 클리오, VTGMP 요게 또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하고 상관없이 나홀로 매수에 쭉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성창 기업 지주야 이제 약간의 자산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태평양 물산, 클리오, VTGMP, 맘스터치 다 소비재 쪽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다소 좀 가벼운 소비재 쪽을 주로 좀 보면서 그쪽에 좀 매수를 가져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동시순매수가 있습니다. 동시순매수는 화승인더, 한솔홈데코, 윌비스 이렇게 종목들이 좀 놓여 있는데요. 네. 화승인더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한솔홈데코는 이제 경기 민감주 내에서 이제 건자재 쪽에 좀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좋아서 확 뛰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고 윌비스는 좀 공매도와 이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런 잡음이 좀 있었어요. 네. 공매도에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수급이 이걸 뚫고 올라가고 쇼커버링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동시에 좀 순매수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 좀 동시 순매수 쪽이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들 또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들 둘 다 이제 특징이 좀 명확하게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이 환율 상황이나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기관들은 딱 종목만 보고 찍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높다 보니까 연속성은 기관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쪽에서 조금 더 길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소비재 쪽,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 뭐 식품, 뭐 이런 쪽에서 좀 강세가 좀 나올 것 같고 동시 순매수 쪽도 그런 영향에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의 오늘 관심주는 화승인더가 되겠습니다. 오, 미리 공개하는 겁니까? 네, 장 시작하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집중해 그러면 화승인더. 화승인더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색깔 반전은 화성인 앞에 그냥 그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 걸러내고. 거기도 이제 충분히 그 참고하실 만한 이제 그런 좀 수급을 좀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네. 차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매매 타이밍이죠. 깔때기를 몇 개 좀 갖다 대서 이제 추려봤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뭐 이런 것들은 개인 성향에 좀 맞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업들 정리를 좀 해주셨고 이렇게 데이비아라의 포인트도 짚어주셨고 동시효과 접수 상황 보면은 지금 뭐 코스피는 일단 3,200선 위쪽으로는 네. 출발할 것 같죠. 그럴 것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아직도 조금 못 그래도 되네. 985포인트 정도면 네. 네, 뭐 천이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래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개장 후에 다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준비하시죠.